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창동예술촌에 지금 현재 촌장을 맡고 있는 사진을 하고 있는 나상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창동예술촌에 입주 작가로 한 1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금속공예 공방을 운영하고 장신구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주순이라고 합니다. 창동예술촌은 어떤 곳인가요? 창동예술촌을 알기 전에 이 창동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창동이라고 하면 우리 사람의 인체로 따지면 심장과도 같은 곳이에요. 왜냐하면 상권 이곳에 이루어지기도 했었지만 62년 전에 마산정신이 일어났던 중요한 사건이 있었어요. 3.15 부정선거를 잘못된 것이라고 울부짖고 나와가지고 마산 시민이 분개해서 이 나라를 한번 살린 적이 있었어요. 또 42년 전에는 부마항쟁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학생들이 일어나가지고 부산에 있는 학생들, 마산에 있는 학생들이 일어나가지고 또 한 번 나라를 구했던 아주 의로운 동네이기도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창동은 피난 시절 이후에 우리가 6.25 이후에 문화예술인들이 이 지역에 많이 모여 살았어요. 그래서 이 마산을 옛날에 예향이라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시대가 지나가면서 많이 사그라졌다고 그럴까요? 이제 그 변화에 의해서 그랬던 곳에 상권이 80년대 무지하게 융성했었는데 90년대에 들어가지고 쇠퇴하기 시작을 해요. 어떻게 하면 이곳을 다 부시고 새로운 집을 짓지 아니하고 원도심을 다시 살릴 수 있을까라고 국가에서 걱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테스트베드를 만들어 가지고 도대체 이 창동을 어떻게 무엇으로 살렸으면 좋을까라고 1년 동안 실험에 의해서 문화예술로 이 도시를 살렸으면 좋겠다. 왜? 옛날에 이곳이 문화예술 도시였고 융성했던 상권이 있었고 그리고 의로운 동네이고 하고 하니까 대한민국 최초로 원도심 재생 사업을 한 곳이 이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술촌이 조성이 되게 된 것입니다. 창동예술촌에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분야별로 많아요. 이제 도자기 분야도 있고 금속공예 분야도 있고 그리고 그 회화 분야도 있는데 특히나 미나라든지 그리고 캘리그라피라든지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차 공예, 차 문화도 즐길 수 있는 곳도 있고 다양한 곳이 많은데 문제는 공간들이 협소하다 보니까 미리 예약을 좀 하시고 오셔야 되고 특히나 지금은 코로나19라는 아이와 같이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특히나 예약은 필수로 보시면 됩니다. 예약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저희 네이버 형아라든지 검색을 하시면 창동예술촌이 나오거든요. 홈페이지가. 거기 들어가시면 문화놀이터라는 프로그램, 체험 프로그램이 일로 나와 있고요. 옵션창으로. 그게 아니라도 사무국에 전화를 하시면 작가님들하고 연결을 바로바로 해주십니다. 단 오후 5시 이전에 전화하셔야 됩니다. 참가 비용은 얼마인가요? 비용이 들어갑니다. 네. 저희가 예술학교라고 창동에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운영을 하고 있는 그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수강료가 조금 저렴하게 개인적으로 배우시면 훨씬 높아지는 수강료가 저렴하게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체험비가 아니라 재료비는 고객님들이 부담하셔야 돼요. 창동예술촌이 10주년을 맞이한다면서요? 10주년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무지하게 의미가 깊죠. 그럼 우리 창동예술촌이 국가가 원하는 그런 틀에 의한 도시 재생 사업을 처음 시작했다고 하면 이제는 문화가 정말 정착이 되어가지고 문화의 거리가 만들어지고 또 이곳에 시민이 찾아와가지고 행복함을 느껴야 되기 때문에 우선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틀에서 벗어나서 문화예술가로 우리가 이관이 됐어요. 이번 10주년이 되어지면서 이관이 되면서 이제 명실공히 우리 작가들 스스로가 문화예술을 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마련한 기회가 된 거죠. 그러면 그럼 10주년 동안에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미래를 설계해야 되지? 해서 우리가 이제 심포지움도 열을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매년 하고 있는 음악회를 여는데 창동 페스타라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름을 줬어요. 그러니까 페스티벌이죠. 그곳에는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함께하는 대동단계라는 우리가 미래를 다시 점검해보는 기획을 세우고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창동예술촌 10주년도 무지하게 중요하지만 우리한테는 문신 탄생 100주년이라고 하는 대단한 우리 근대사의 우리 마산 시민이 자랑하고 대한민국이 자랑해야 할 만한 조각가가 우리 지역에 계셔요. 그리고 우리 창동예술촌 안에는 한존을 문신 테마라고 하는 테마 꼴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번 탄생 100주년을 즈음해서 다른 사업, 그러니까 문신 선생님을 홍보하고 문신의 문화예술 세계를 우리 창동예술촌에 접목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소위 창동예술촌이 살아가는 먹거리를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떤 것들이 달라졌나요? 예술촌 자체가 달라졌다기보다는 여기 있는 작가분들이 사실은 여기에서는 수입이 창출이 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보통은 다 학교로 그냥 복지관이나 시설로 수업을 많이 다니세요. 생활이 바뀌었다기보다 힘든 거는 많죠. 우리 작가님들이 물론 소상공인도 있으시겠지만 순수 예술만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이분들이 학교 수업을 가시잖아요. 근데 보통은 계약서를 거의 안 써요. 일일 체험도 마찬가지고 계약서를 안 쓰고 다니다 보니까 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도 계약서가 있어야 되는데 구두로 거의 계약을 하고 거의 수업이 시작할 때 계약서를 쓰다 보니까 코로나19 터지자마자 수업이 전면 휴업 상태로 돌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계약서도 못 받은 상태에서 혜택도 못 받고, 그러니까 작가들이 처음에 1년차 때는 되게 혼돈스럽고 힘들어 했었어요.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그리고 학생들, 그 다음에 이렇게 수강생들을 만나보고 싶은 마음에 선생님들이 정말 힘들지만 자기들 하는 영역이 아닌 영상 파트 쪽을 이용해서 줌이라는 뭐 그런 것도 알게 되고 지금 공부를 조금 많이 하셨죠. 그렇게 해서 영상으로 유튜브로 만나서 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했고 지금은 1년차보다 훨씬 나아졌어요. 수월해졌어요. 창동예술촌과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 알려주세요.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문화예술로 도시를 살려보겠다라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정말 척박한 것이 우리 지금 한국의 실정으로 봐서 문화예술로 죽은 도시를 살린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우리가 이런 것을 한번 상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문화예술을 하는 사람들을 걱정을 해요. 저걸 해서 밥을 먹고 살 수 있어? 라고 걱정을 해요. 지금도. 그래서 문화예술로 이 도시를 살린다고 해서 지극히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이제 시대가 많이 변했고 또 우리한테도 그런 문화예술로 죽은 도시를 한번 살리는 기적을 일으킨다면 결론은 문화예술로도 먹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겠죠. 비근한 예로 외국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이 잘 되어 있는 것이 관광지가 되어 전 세계인이 모여드는 곳이 되기도 해요. 비근한 예로 우리 뭐 프랑스에 있는 몽마르트 같은 경우도 그런 예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것도 옛날엔 번화한 도시였는데 새로운 도시가 생기니까 돈 있는 사람들, 사업을 하는 사람이 떠나가고 빈집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환경은 참 좋은데 빈집이 있으니까 문화예술인들이 싼 집을 선택해 가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고 낭만이 있는 곳이니까 바깥에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모여가지고 그 도시가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문화가 있는 거리로 손꼽히고 있죠. 또 비근한 예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문화가 있는 거리라고 그러면 아마 인사동이라고 누구든지 다 얘기할 것이에요. 그러면 인사동도 가서 보면
그림을 그리고 있는 공방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림이나 전시를 할 수 있는 그런 많은 화랑이 있고 문화예술인들이 그것을 찾아와 가지고 향유를 하기 때문에 그 인사동이 우리 뇌리 속에 외국에서 오면 한국에 오면 인사동을 찾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창동예술촌도 예술촌이라기보다는 문화가 있는 아름다운 골목, 미로 같은 골목에 조그만 공방들이 보석창고처럼 활기를 띄울 때 원래 원했던 창동 부활, 그러니까 상권이 살아나고 도시가 깨끗해지고 도시 안에 많은 볼거리가 있어질 때 우리 창동예술촌은 새로운 활기를 찾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창동예술촌에 입촌 후 언제 가장 뿌듯했었나요? 제일 뿌듯했던 거는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저희 골목이요, 우봉 골목이었어요. 5시 반만 되면 원래 있던 상인들이 거의 퇴근을 하시고 나면 가로등도 거의 없고, 그다음 워낙 외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요 창동 요 건물들이 빌딩이요, 거의 1, 2층은 상가고 3, 4층 이상은 다 원룸이나 투룸으로 가정집으로 다 개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시는 분들도 맘 놓고 이렇게 그 거리를 걷지는 못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2012년 5월 개촌식과 더불어서 조금씩 CCTV도 달고, 그다음에 각 공방의 작가들이 전기세를 부담하면서까지도 가로등도 하나씩 다 설치하고, 그리고 각 공방마다 또 타이머를 설치를 해가지고 공방의 불을 저녁 몇 시까지는 끄지 않게끔 저희가 동참을 했어요. 그래서 거리가 되게 밝아졌거든요. 그리고 2013년부터는 열대야가 시작될 때 여름에 그 사시는 분들이 애기 손잡고 그 골목을 걸어도 될 정도로 바뀐 게 저는 너무 좋고요. 그리고 또 뭐 벤치마킹 오시는 다른 시도단체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창동에 추억거리가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여기서 첫사랑부터 지금 마지막 끝사랑까지 사귀고 헤어지고 결론을 냈지만 그런 추억이 있으신 분들이 찾아와서, 그전에 우리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정말 골목들이 어두워서 찾아와도 볼거리도 없고 그때 있었던 시민극장도 없고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예술촌민들이 들어와서 옛날 레트로 느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대로 새로 허물고 새로 짓는 게 아니라 그 건물을 그대로 살려서 리모델링만 해가지고 그 느낌을 살리고 있어서 그런지 오시면서 가족들끼리 오시면서 이렇게 추억거리 담소를 나누시는 걸 제가 자주 듣거든요.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촌장님에게 창동은 어떤 곳인가요? 저는 고향이 아주 먼 곳이에요. 저 충청도에서 온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1971년도에 이 마산을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50년이 넘었죠. 그러니까 제2 고향이기도 하고, 여기 올 땐 저 혼자의 홀몸이었어요. 근데 이곳에 와서 가족을 거느리고 또 많은 문화예술인들, 그의 사위인들하고 접하게 되고 이웃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마산이 정말 고향 이상의 고향, 저는 제2 고향보다도 어떻게 보면 정말 고향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네. 창동이라고 하면 옛날에 부활을 꿈꾸는 그런 창동은 아니더라도 문화예술이 살아 숨쉬고 예향이 되어질 수 있는 곳, 옛 선대들이 이루어놨던 예향의 마을이라고 하는 것을 되찾는 일을 하고 싶은 일로 하고 싶어요. 그리고 더 욕심이 있다 그러면 문화예술로 도시를 살려가지고 이곳에서 성공한 예술인들, 성공한 대한민국에서도 문화예술로 도시를, 죽은 도시를 살렸다라고 하는 그 기적의 꿈을 이루고 싶은 거죠. 우리 작가들 모두의 소망이 또 그러할 것이고요.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고 우리 창동예술촌을 롤 모델로 전국에서 도시재생사 하시는 분들이 찾아오고 계셔요. 그렇지만 죽은 도시가 10년 만에 소소한 문화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50여 명이 모여가지고 금방 살린다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죠.
그렇지만 이제 지금부터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부터 서서히 빛을 발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지금까지 미미했지만 아마 앞으로 지금 작년보다 올 한 해가 두세 배 더 빠른 걸음으로 변화가 있어질 것이라고 봐지고, 저희들도 지금 이 코로나라고 하는 절대미문의 이 과정 속에서 지금 3년째를 지내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 3년의 발목이 정말로 불행하다고 생각돼요. 물론 우리 사회 전체를 보면 말할 것도 없겠지만, 그래서 이것이 빨리 벗어나서 이제 젠 걸음으로, 조금 더 빠른 걸음으로 우리 모두가 합심을 해서 정말 문화가 있는 보석창고 같은 아름다운 이곳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에서 문화예술로도 죽은 도시를 살릴 수 있다는 그런 기적의 꿈을 꼭 이루고 싶습니다. 경남 지역 내 도민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저뿐만 아니라 이제 새로 시작하는 청년 작가들도 비즈니스 센터를 통해서도 들어오려고 하기도 하고, 들어와서 한번 자리 벼보려고 하는 청년들 작가들도 많아요. 물론 저희 같이 기성세대들이 줄 수 있는 예술 영역도 있지만, 그 친구들한테서는 정말 저희가 놀랄 정도로 번뜩이는 아이디어도 있고, 그리고 고객을 상대하는 이 서비스 이렇게 저희랑 다르더라고요. 그 친구들한테 항상 제가 배우는 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시게 되면 좀 불편한 건 있어요. 예약이 필수라는 거. 그것만 감수하신다면 정말 양질의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도 있고, 가족들이랑 고즈넉하게 거리를 걸으면서 추억도 쌓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예술촌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힘을 주시면, 이게 어차피 힘들게 시작한 거니까 좀 오래도록 창원시 마산 창동하면 창동 예술촌, 이게 10년, 100년 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창동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동안에. 그렇지만 부족한 게 많았습니다. 앞으로 더 이쁘고 아름다운 골목을 가꾸고 우리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53명의 작가들이 한 몸을 모아가지고 꼭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찾아오서 격려해 주시고 저희 창동예술촌을 사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꼭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창동예술촌으로 예약하고 오세요.